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우리 한번 평온한 마음으로, 아가의 마음으로 하기를 해요. 이번 시간에는 금지 명령과 결정, 그리고 반각본,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론은 좀 간단하게 다루고 우리가 금지령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교류 분석은 나의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적나라하게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나의 무의식 세계를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마주하고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내가 우리가 금지령이라는 것은 금지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또 어떤 금지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때문에 이 치유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금지 명령과 결정이 있어요. 자, 부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금지령을 마구마구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주는 그런 금지 명령을 수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선택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이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멋진 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합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금지 명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스마트해요. 아이들도. 그래서 부모님이 비록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어린이가 시자아 상태, 어린 교수의 재치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서로 다른 각본 메시지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합 결정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아이들은 관찰자예요. 부모님이 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엄마 아빠랑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냥 엉엉 울어요. 엄마가 엉엉 울면은 남편이 막 사과를 하면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서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상황이 이제 풀어지면서 괜찮아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는 거죠. 울면 또 남편이 안아주고 미안하다, 괜찮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가 채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무한 반복이죠. 그렇지만 눈물로 대처하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싸울 때마다 눈물로 대처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미성숙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원적인 부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 각본의 모형이 있어요. 이거 1은 대항지령, 2는 금지 명령이고요. 3은 모델인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금지령이 금지 명령이 딱 내려져요. 그리고 나서 대항지령. 근데 대항지령은 사회에 통용된 가치관이에요. 그냥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효도해라, 막 그런데 이런 대항지령이 내려지기 전에 금지령의 어떤 것들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금지령하고 대항지령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대항지령은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를 볼게요. 자, 여기 그걸 보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본 장치는 7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7가지. 그 중에 우리가 금지 명령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금지 명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항각본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 이 금지 명령하고 대항각본이 마구마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본 장치에는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말, 2번째는 금지 명령,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명령이죠. 존재하지 말아라, 성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발 자극, 대항각본은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행동 법례, 각본 충돌, 그리고 내적 해방, 이것이 한 인간의 인생 각본을 만드는 7가지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부모님 관찰하고 이러면서 이게 프로그램, 완전히 시스템이 돼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순응해요. 어떤 중요한 행동이 생겨요. 결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인생 각본이 대부분 만 6살 이전에 딱 장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담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2의 건강한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각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담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금지령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명령 중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 12가지 금지령은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2가지 금지령을 여러분들에게 단톡에 배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번안을 하면서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그것을 한국교류분석 상담협회 최영일 회장님께서 연구위원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바꿔서 그런 것들을 딱 체계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연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대항각본이에요. 아주 대항각본은요, 엄청 그럴싸해요. 겉으로는 금지령에 대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본의 진행에 그냥 가담하는 작용이에요. 그 대항각본의 지령은, 자, 불평하지 말고 착한 아이가 되어라. 그런데 결말은 불평하는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금지 명령을 덮어 씌운 대항 금지 명령. 왜냐하면 대항 금지 명령을 잘 따르면 열심히 사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금지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게요. 여기 우리가 이제 가명으로 우리가 정군 뭐 이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명으로 정준호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준호 씨는 2가지의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존재하지 마라. 금지령.
그리고 이 금지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하라라. 그러면서 금지령하고 대항 금지 명령이 그 이어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처음에는 있잖아요. 열심히 하게 살아요. 이 대항 금지 명령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요. 막 어려서부터 일요일도 없이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맨날 맨날 야근해야 돼. 나는 어떻게 진짜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학창 시절엔 맨날 맨날 공부해서 모범생이었고 또 내가 전문직을 갖게 되니까 맨날 맨날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니까 일을 줄인 거예요. 근데 일을 딱 줄이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일자리 잃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다시 내가 야, 이러면 나는 일을 줄이게 되면 난 살 가치가 없는 어쩌면 나는 이거는 존재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또 힘드니까는 내가 또 일을 줄여요. 근데 또 내가 무한 반복인 거야. 그러면 이 무한 반복의 결말은 뭘까요? 심장마비나 위궤양. 그리고 고혈압. 이러다가 그냥 사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뭐 사랑과 전쟁 보면 항상 이렇게 딱 뒷덜미 잡죠.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러다가 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로사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음. 그래서 이럴 때 해결법은 뭐냐면요. 일단은 존재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서 벗어나요. 나는 계속 살아도 괜찮아. 이거. 허용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있어. 나는 80세가 뭐야?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라고 내가 이것을 먼저 허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부담 없이 일을 줄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도의 차이야. 내가 약간만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일이 줄여져요. 어떤 그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어떤 거는 내가 올인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거는 좀 최소화를 하고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위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다 하면요. 쓰러져요.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걸 딱딱 역할 분담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사회적 자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치 내가 CEO처럼 나의 일들을 딱딱딱 업무 분장을 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내가 올인할 것 딱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일단 여러분의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생계를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업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사학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러면 박사학위에 도전을 했으면요. 이게 되게끔 이거에 올인을 하고 다른 것들은 쳐내려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교통정리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에 가고 참석하고 이런 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들러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삶에 가서 왜 들러리를 많이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건 줄이고 안 갈 거. 그러면요. 여러분 일하고요. 논문 쓰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요. 나예요. 내가 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들러리는요. 가지쳐 나가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날개를 헐헐 날 때는 그때는 내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이따금 내가 좀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인생에 약간 들러리로 참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올인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줄여져요. 충분히 줄여져요. 그리고 편안하게 또는 영속적으로 일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강의할 것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요. 빨리빨리 나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논문 지도할까 이 즐거움으로 제가 막 그 유튜브 검색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하고 또 페이스 맞춰야 되잖아요. 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또 좌절감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여러분하고 지금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제가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맞춰줄 거예요. 그렇지만 재미나게 즐겁게. 네. 자, 그래서 이 금지 명령과 결정은 일단 한 금지 명령으로 다른 금지 명령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예를 들면 가벼운 것으로 더 심한 것에 일단 방어를 해요. 존재하지 마라.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로 방어를 해요. 누구든 거리를 유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노노노노 그리고 폐쇄적으로 가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그러면 외로움에 슬퍼도 어린 교수는 작은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각본에서 벗어나는 해결법은 먼저 존재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서 벗어나는 거.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은 이제 저랑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기로 결정하면 이 각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각본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받은 각본의 메시지 중 하나를 정반대로 변경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다가 갑자기 10대 시절에 얌전하라는 대안각본을 처음에 잘 따라요. 얌전해야 돼. 정숙하게 살아야 돼. 그 말 잘 따르다가 10대 때 갑자기 일탈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성인이 돼서 자신의 각본과 대안 각본으로 돌아와서 조용하고 갈래에 잘 따르는 좋은 아내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각본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뭐 많이 보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날라리였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일탈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사례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경우가 반각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어린이 그 치료를 조금 다뤄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금지 명령, 특히 3수준 금지 명령이 그거에 지배받는 경우가 상처받는 내면 아이예요. 그래서 이 3수준 금지 명령 진단 분류를 통해 미해결된 시자아 상태의 내면 아이의 욕구나 자발성을 찾고 재결단을 통해 치료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3수준의 금지 명령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도 위기가 오면 항상 이별의 반복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각본, 그런 금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끼거나 이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구나. 이거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서운함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단절을 해왔을 수 있잖아요.
단절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게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은 대부분 중독하고 관련돼요. 그럼 일 중독이 된다든지 약물 중독 또 아니면 어떤 거에 중독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식탐. 저는 식탐으로 왔던 거죠. 식탐으로. 힘들거나 이러면 맛난 거 먹는 걸로. 아주 저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럴 때는 이거 먹고 이거 막 두유, 바나나 그래서 남편도 깜짝 놀란대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거리가 많냐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가까이 가지 마라 라는 어떤 각본의 어떤 역량으로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선 방안을 함께 찾고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금지 명령을 단박에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상태 기능을 적절하게. MP가 제일 높으면서 그 다음에 A.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 이상인 게 좋은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현실을 내가 제대로 직시해서 나의 꿈을 향해서 전력 투구한다. 건강한 자아 상태죠. 그리고 승자 각본을 딱 만드는 거예요. 나도 오라요. 그대도 오라요. 우리 함께 절충하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해요. 이거 승자 각본이죠. 그리고 승자 각본을 지금 여기 상황에 맞는 자율성으로 내가 활용하는 거야. 자, 나는 열심히 지금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상담소도 운영하고 상담사 일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멋지게 대학원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현실 속에서 나의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그것을 구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자각성, 자발성, 친밀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의 꿈과 함께 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를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내면에 자,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진주 조개를 보자는 거예요. 진주 조개는요, 처음에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게 나에게 독이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물질을 감싸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거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액을 계속 이걸 해서 이걸 덮어 씌우는 거야. 덮어 씌우고 그래서 딱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이게 단단해져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진주예요. 그게 바로 진주예요. 내가 비록 불편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지만 내가 이것을 품고 또 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쑥 우울감이 올라온다든지 불쑥 내가 포기하고 싶다든지 불쑥 분노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